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은가요? 시작해요 그냥? 네. 하면 돼요 그냥? 네. Enjoy the show. I'm feeling lucky in every round. The force is lucky. I'm cheering on. The royal empire is sleeping now. I'm soon be walking in the new world. Crazy it goes, everything did go shine as bright for me. Still wake up again, I'm so wild, that's what I believe. I'm that lady, I'm red, now come and sing with me. Don't ask permission, really hard to see. I'm feeling lucky.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김봉석입니다. 네, 김니코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 히어로 언박싱.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슈퍼히어로 그 영화하고 드라마, 영상 중심으로 코믹스까지 같이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할 작품은 베놈 대 카니지. 네. 예, 앞으로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예고편은 계속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 이 베놈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특히 마블 그쪽에서도 갖다가 이제 뭔가 선과 악을 마음대로 넘나들고 뭐 얘한테 붙으면 이렇게 되고 걔한테 붙으면 저렇게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베놈의 가장 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카이지라고 하는 최강의 빌런, 어떻게 보면 이제 마블 내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인, 베놈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과연 베놈이 되는 신비오트가 무엇인지 여기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해보죠. 네. 그러니까 코믹스 상에서는 베놈 신비오트가 외계에서 온 생물이에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긴 했지만, 우주가 태어날 때 그 심연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어둠의 존재 같은 건데, 그거의 998번째 세대가 스파이더맨이 우주로 나갔을 때 스파이더맨하고 결합을 해서 지구로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에서 이 신비오트가 베놈이란 이름을 갖고 존재하게 됐는데요. 2000년대 초반 이때 국내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정식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많이 없었는데, 이런 약간 안티 히어로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뭐 베놈, 고스트라이더, 퍼니셔, 헬보이, 그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도 좀 팬덤이 좀 형성이 좀 돼 있었거든요. 요즘은 오히려 그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신비오트는 이제 그 기생충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나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강아지, 동물 상관없어요. 생명체에 붙어갖고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점이 이제 소리하고 열에 약합니다. 일본 만화 중에서 네. 기생수, 그쵸? 그거하고도 비슷하죠.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등장해서 막 주고받는 게 비슷한 것도 있는데, 뭐 당연히 베놈이 먼저 시작했겠죠. 당연히 먼저. 저는 조금 약간 그거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아, 누가 먼저 했는지 찾아보면 나겠지만, 네. 어느 상대방이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서로. 아닐까. 아니 저는 뭐 기생수는 약간 베놈한테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일본에서는 워낙 유명했으니까 이 영향이라는 게 워낙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이번 예고편에서도 이제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베놈이랑 에디브랑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서로 서로 막 이야기 주고받고 막 싸우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게 되게 뭔가 약간 좀 코믹하게 이제 이 베놈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 그대로 베놈은 과연 히어로인가, 도대체 이놈은 어떤 놈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자기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냥 선악 이런 것보다는 스파이더맨하고 처음에 붙었을 때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피터 파커를 그쵸. 이 신비오트가 마음에 들어 해갖고 자기가 조종을 하려고 했어요, 계속. 근데 피터 파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억지로 떼버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신비오트가 이제 완전히 삐뚤어진 거죠. 나를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나를 버리다니 하고 원한이 갖고 있게 됐고, 에디 브록 같은 경우는 코믹스에서는 원래 좀 나쁜 사람이에요. 특종을 노리고 거짓 기사 같은 걸 쓰고 했다가 이제 스파이더맨한테 그게 걸리는 바람에 이제 언론계에서 매장이 된 상태에서 신비오트랑 우연히 둘이 만나서 결합을 했는데, 둘 다 이제 같은 대상을 증오하는 상태니까 악한 존재가 된 거죠. 특히 스파이더맨한테 더. 베놈이 특이한 게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 센스라고 그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이렇게 털이 곤두선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베놈 신비오트는 그게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신비호트를 느끼지 못해갖고 그렇죠.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도 모르고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이 베놈이 이제 국내에서 알게 된 게 샘 레이미가 만들었던 스파이더맨 3에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토비 맥가이어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한테 이제 붙어서 이제 그 베놈이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짤로 많이 쓰이잖아요. 예. 특히나 토비 맥가이어가 이제 춤추는 장면, 흑화된 네, 흑화돼서 춤추는 장면을 많이 쓰이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이 원래 스파이더맨에서 토비 맥가이어는 정말 약간 유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아닐 때의 이 토비 맥가이어는 되게 정말 피터 파커는 되게 유약한 인물이고 되게 착하고 좀 뭔가 답답한 거예요. 약간 네. 이 인물 자체가 되게 답답한데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갖다가 이 베놈한테 약간 흑화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가 더 멋있어. 얘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막 그냥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여자도 유혹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카타시스를 느낀 점들이 그냥 아싸였다가 갑자기 그렇죠. 입사가 되려고 네, 확 바뀐 그렇죠. 거잖아요. 이 베놈 1편에서 여기는 이제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지 않고 바로 에디 브룩이라고 하는 인물한테 등장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1편에서 에디 브룩이 베놈을 만나기 전까지는 되게 찌질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래도 좀 그렇게까지 찌질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약간의 정의감은 있지만 되게 안 풀리는 이런 인물인데 베놈이 어쨌든 딱 붙으면서 안 좋은 상황이 왔죠. 그렇죠. 네.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딱 와갖고 뭔가 이 인물을 되게 멋있는 인물을 만들어주는 같이 있으면서 서로를 뭔가 약간 상승시켜주는 존재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믹스에서도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나쁜 존재였다가 나중에 에디 브룩하고 떨어져서 플래시 톰슨한테 붙었을 때는 플래시 톰슨이 이제 좀 정의감이 있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히어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신비호트도 강화가 되어서 자기도 이제 착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성격이 바뀌니까 히어로가 됐다가 빌런이 됐다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니지 베놈의 자식이기도 하면서 또 베놈의 숙적 그야말로 사실 파워는 더 세다라고 봐야죠. 베놈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성생식이에요. 신비호트가 새끼를 낳았는데 다른 에디 브록이나 피터 파커는 그냥 들러붙는 거잖아요. 근데 카니지는 그 클리터스 캐사디라는 그 죄수한테 아예 진짜 둘이 진짜 말 그대로 하나가 된 상태라서 훨씬 더 강하고 스파이더맨이나 베놈을 합친 것보다도 더 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신비호트가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해집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저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젊으니까 힘이 더 좋지 않나 뭐 그런. 베놈과 카니지 관계에서 이제 뭐 이를테면 다음 세대가 더 강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면 갖다가 근데 또 보면 세대가 사실 더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세대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애매하고 가족이 같은 건 계속 늘어나고 네. 있더라고요. 그 뭔가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진짜 그냥 이렇게 에디 브룩처럼 이제 그냥 두 개의 자아로서 되는 경우들도 있고 카니지는 정말 그냥 하나로 완전히 또 되기 힘들고 근데 다른 경우도 있지 않나요? 또 약간 뭔가 애매하게 네, 되게 많은데 그 밖에도 여러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그 둘이 가장 그렇죠. 메이저라고 할 수 있고 네. 나머지는 그냥 숙주는 그냥 오히려 그냥 네. 곁다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신비호트 자체의 인격이 더 강화되어 있는 그렇죠. 게 네. 많더라고요. 베놈 시리즈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긴 해요. 계속 이제 가고 오히려 이제 베놈은 그냥 그 지금은 이제 에디 브룩한테 있고 만약에 나중에 갔다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플래시톤슨이라든가 다른 인물로 이제 넘어가면 그럴 수도 있고 정말로 아니면 갖다 또 이제 영화 쪽으로 그냥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서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일단 이 카니지와의 대결이 갖다 이제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고 베놈 1편에서 제일 마지막에 갖다가 이제 그 흑형상으로 우디 에러슨이 연기하는 이제 인물이 딱 등장하는데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디 에러슨이라고 하는 배우는 저는 정말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뭐 내추럴 킬러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광기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약간 좀 전문이죠 이쪽으로. 그렇죠. 그 이 인물이 보면 이제 실제로도 현실에서도 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주의 막 이런 데도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른 식의 행보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이 배우가 분명히 잘생긴 건 아닌데 묘한 매력이 있고 그래서 코미디 연기도 되게 잘하는데 되게 광기 있는 연기들도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가 과연 카니지를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 그냥 일상에서의 갖다가 이제 그 살인마로서의 갖다가 역할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보여줄지도 되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거든요. 우디 헤럴슨이 이렇게 심리 묘사 같은 그렇죠. 거를 잘 해주면은 영화가 좀 좋아 보일 텐데 그런 게 잘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싸우고 뭐 공격하고 죽이는 이런 장면만 만약에 많이 나온다 하면은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예고편에서 CG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럼 우디 헤럴슨의 연기가 돋보이는 장면들이 없으면은 영화가 완성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요. CG를 이용해서 이제 카니지와 베놈들이 싸우는 장면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제일 주목이 되는데 뭐 약간 예상해 보면 1편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처음에 우려가 많았는데 우려에 비하면 이제 좋았다는 평이 아주 많았죠 이제. 근데 2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비밀 시사 같은 거 반응은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베놈이란 캐릭터가 원래 되게 호러 스타일의 캐릭터인데 이거를 영화에서 되게 코믹하게 풀어냈잖아요. MCU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관계를 코믹하게 해나갔고 저는 오히려 물론 연령대는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됐죠. 네, 보편적으로 뭐 대중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좀 영화만의 특색이 좀 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카니지는 아무래도 포악한 캐릭터니까 좀 더 그런 쪽으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놈이 1편에서도 이 PG 등급으로 나오고 막 이제 그랬을 때 사실 그려질 이야기가 많았죠. 왜냐면은 베놈은 원래 폭력적인 캐릭터고 뭐 당연히 그런 장면이 코믹스에서 엄청 등장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R등급이 아닌 걸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보기 전에 불만이 많았고 그다음에 과연 우려가 많았죠 진짜. 아니 저는 일단 불만이죠. 왜냐면 갖다 당연히 R등급이 아니면 그런 장면이 안 나오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뭐 영화가 나왔을 때 뭐 이 정도면 그래 재밌게 만들었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냥 이제 동의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이제 좀 불만은 있어요. 베놈을 R등급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계속. 그런데 게다가 이번에 이제 2편에서 카니지가 등장을 했을 때 아니 도대체 카니지가 등장하는데 이걸 R등급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계속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베놈이 사람도 잡아먹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요.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왔으면 카니지라도 이제 카니지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도 아니라서 아니 카니지 같은 정말 그 광폭한 빌런이 등장을 했는데 액션은 그냥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면 갖다 이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과연 스파이더맨이 1편 같은 경우에도 찍었는데 MCU와의 관계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다 삭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과연 등장할 것인가? 지금 왜냐면 협상이 또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하는 말들이 아주 많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번 노웨이 홈에서 시니스터 6가 등장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이번 베놈에서 다른 캐릭터가 등장할 것인가? 메비우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하여튼 뭔가 이제 이쪽하고 엮일 수 있는 다른 캐릭터가 등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번 이제 예고편을 보고 있으면 슈릭 나오는데 슈릭이 그냥 잠깐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듣기로는 뭐 슈릭이 갔다가 이제 뭐 무슨 뭐 하여튼 카니지 애인이기도 하고 뭐 좀 이런 말도 있는데 다른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갖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스파이더맨이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관련된 스파이더맨 세계다라는 관련된 뭔가 그런 데일리 뷰글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건 뭔가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스파이더맨이 나올지 아니면은 사람들 생각과 다르게 의외로 이 세계는 그 MCU 세계랑 다르다 해갖고 멀티버스처럼 멀티버스. 이 세계는 다른 스파이더맨이 그렇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슈리이란 캐릭터는 이제 여자 캐릭터인데 소리 능력자예요. 그래서 그 비명을 지르면은 이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신비오트의 약점이 소리인데 그렇죠. 특이하게 또 이렇게 카니지랑 엮여갖고 카니지가 감옥에서 탈출할 때 원래 같이 탈출하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연인 관계처럼 되면서 가족을 형성해요. 원작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빌런들을 모아갖고 뭐 스파이더맨 도플갱어라고 그런 빌런 캐릭터가 있는데 걔는 아들로 삼고 아빠, 엄마, 아들 그리고 뭐 다른 가족들까지 이렇게 모아서 패밀리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그러거든요. 슈릭 같은 캐릭터는 이제 주로 카니지랑 많이 붙어서 나오지만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는 생각보다 비중이 아주 작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히어로 영화들이 특징이 1편에서 적이 한 명이면 그렇죠. 2편은 두 명이 2명이나 되잖아요. 3명 나오죠 항상. 슈릭이 이제 짧게 나올 것 같진 않고 카니지랑 둘이서 이제 두 명의 적을 만들어 주겠죠. 이제. 네. 네. 코믹스에서는 일단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갖다 이제 계속 이렇게 가족을 만들고 뭐 확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 또 그렇게만 하면 또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왠지 베놈, 카니지 그다음에 갖다 계속 신비오트와 관련된 걸로만 싸우면은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약간 그렇죠. 다른 뭔가 그렇죠. 능력자, 다른 뭔가 권력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뭔가 같은데.
새로운 빌런이 갖다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갖다 다른 뭔가 관계를 맺고 뭐 싸우거나 이런 식으로 확장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베놈 카니지에서 저는 약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그 소니에서 만드는 스파이더맨 그쪽과의 갖다가 이제 관계를 베놈과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가 사실 저는 제일 일단 궁금한 것 같아요. 베놈 대 카니지가 곧 개봉을 이제 하게 되는데 궁금한 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으로 스파이더버스가 이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그 전에 베놈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맨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에 따라서 스파이더버스를 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애초에 베놈이란 캐릭터가 스파이더맨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베놈이 단독 영화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었거든요. 네. 스파이더맨하고 뭔가 연계는 꼭 지어야 될 거고 네. 가장 걸림돌은 역시 MCU라는 게 사실은 거의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이냐. 그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글쎄요, 노웨이 홈하고 직접 연결이 될지 어떨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이제 두 영화가 개봉이 한 2달 차이죠. 예. 차이라는 것도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의미심장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 때문에 바로 이제 베놈 대 카니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